그날 하늘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지만 폭풍은 아니었고 시야 역시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나쁘지도 않았다. 그저 겨울철 안데스 산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흐린 날씨 그 정도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 비행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947년 8월 2일 남미 안데스 산맥 상공에서 한 여객기가 사라진다. 비행 중 폭발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조종사가 구조 요청을 보낸 것도 아니었으며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추락했다는 보고도 없었다. 그 비행기는 착륙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교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단 세 글자를 남긴다. STENDEC. 그 메시지를 끝으로 비행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사라진 항공기의 이름은 스타더스트였다. 영국 항공사 브리티시 사우스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였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성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실험용 기체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장거리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증된 항공기였다. 조종사 역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수천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파일럿이었고 특히 산악 지형 비행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남게 된다. 기술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으며 비행 계획 역시 정상적으로 수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사라졌다. 비행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됐다. 목적지는 칠레 산티아고였다. 이 노선은 당시에도 자주 운항되던 구간이었으며 항공사 입장에서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항로였다. 하지만 이 노선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변수, 그리고 모든 조종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존재했다. 안데스 산맥. 이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자 기상 변화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상층 기류가 갑자기 강해지고 구름이 빠르게 형성되며 시야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런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엔진 상태도 안정적이었으며 연료와 항로 역시 계획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조종석 안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항공기는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고 계기판의 숫자들도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맥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구름은 점점 두꺼워졌고 하늘과 산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조종석 창밖은 밝은 회사액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변해갔고 지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의 시작을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였다. 당시 항공기에는 지금처럼 정밀한 GPS나 자동 항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속도와 시간, 그리고 예상 풍속을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해야 했다. 이 계산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작업이었다. 단 몇 분의 오차만 있어도 비행기의 위치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 달라질 수 있었고 산악 지형에서는 그 차이가 곧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오후 5시가 조금 지난 시각, 스타더스트는 산티아고 관제탑과 마지막 정상 교신을 한다. 조종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이제 하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관제탑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레이더에는 이상 신호가 없었고 기상 상황도 즉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상황이 급격히 변한다.
무정이가 갑자기 짧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잡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곧 명확한 문자 신호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STENDEC, 잠시 후 다시 STENDEC,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덱 총 3번. 그것이 스타더스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관제탑 직원들은 즉시 이상 상황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즉시 추가 교신을 시도했다. 무슨 상황인가? 문제가 발생했는가? 위치가 어디인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순간 스타더스트는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변하기 시작한다. 관제탑은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수색이 시작됐다. 군용기와 구조대가 안데스 산맥 전역으로 투입되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에서도 비행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기 기둥도 없었고 추락 지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잔해 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항공기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수색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산맥 위를 반복해서 비행했고 지상 수색팀은 눈 덮인 산을 직접 올라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당국은 수색을 중단했다. 그리고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50년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1998년 안데스 산맥의 한 빙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이 발견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쓰레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것은 항공기 부품이었다. 그리고 번호가 확인되었다. 스타더스트. 사건 발생 후 무려 반세기 만에 비행기의 위치가 확인된 것이다. 빙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의 강과 같다. 빙하 위에 떨어진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래로 끌려 들어간다. 눈이 쌓이고 얼음이 형성되며 모든 흔적이 천천히 덮여버린다. 그래서 수색 당시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큰 질문 하나가 남아있다. 왜 조종사는 그 마지막 순간 STENDEC라는 단어를 남겼을까? 그것은 단순한 오타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 무언가를 알리려 했던 절박한 신호였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데스 산맥 위에서는 수많은 비행기가 같은 항로를 따라 날아가고 있다. 하지만 1947년 그날 스타더스트의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아마도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산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단 3글자를 남겼다. STENDEC. 그 단어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